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가 또 여러 전형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네. 홍대 서류 전형 네네, 미술 우수자 전형.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그러면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자 수시 그 미활보 서류 전형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 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일단 변화되는 내용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일단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수시 모집 인원은 소폭 늘었고요. 거꾸로 정시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어서 수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에서도 단계 전형이 있어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서 전형을 치렀는데 올해는 1단계, 2단계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1단계에서는 내신으로만 교과 지정되어 있는 교과에서 내신으로만 정원의 6배수를 컷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또 컷을 했었는데 올해는 1단계와 2단계를 합치고 학생부 20, 서류 80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정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게 좀 바뀐,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바뀌는지? 이제 처음 이제 10여 년간 진행해오던 그 3단계 전형이 2단계로 줄어들면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작년까지는 1단계에서 내신이 우수하지 못해서 6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미술 활동이 많은 학생이더라도 단계가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의 단계에서 학생부를 20%만 보고 서류를 더 80%를 합쳐서 3배수를 선발한다고 그러니까 예측되는 경우는 작년 1단계 통과에 약간 밑돌던 학생들도 미술 활동과 이런 부분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네. 좀 내신 성적대의 반영 비중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과 내신 점수 환산하는 거에서도 작년에는 국어, 영어, 미술 교과는 필수 교과로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회, 과학, 수학 중에 제일 높은 거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서 4개 교과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미술 교과가 필수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가 이제 필수로 다 들어가고 수학, 사회, 과학 중에 작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수학, 사회, 과학을 합쳐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자동 반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수학, 과학, 사회를 합쳤을 때 단순 평점이 높은 게 아니라 이수 단위가 높은 수학을 싹 합쳤더니 25단위, 사회를 합쳤더니 30단위, 과학을 합쳤더니 12단위 이게 자기 과목마다 세 과목의 단위수가 있습니다. 단위수가 합이 가장 높은 게 자동 반영이 돼요. 근데 뭐 네. 학생들이 고등학교마다 네. 다른 건가요? 다르죠.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다양한 학생들 예고부터 인문계고 아이들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99% 아이들이 사회 과목이 단위수가 굉장히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예고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평점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미술이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정 개수를 합산한 프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미술 교과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고 아이들은 미술의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미술 그 보정 개수 때문에 전체 평점이 좀 소폭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 아이들이 내신 환산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술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단순하게 국어, 영어, 사회 교과가 누가 좀 더 높으냐로 환산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반영에서는 예고 아이들이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반영함으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내신 반영에서는 크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게 1단계에서 내신만 볼 때와 올해는 합쳐서 뽑는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고 학생들도 그렇지만 인문계 학생들도 작년까지 내신 반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자인 학부나 미자전이나 회화과나 이제 공예 계열로 봤을 때 6배수 커트라인 가능한 컷이 어디냐 해서 이제 10여 년간 지속이 되어 왔어서 그게 아웃라인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감을 잡고 있었는데 올해는 내신으로만 아이들을 6배수로 끊지 않고 학생부가 20%고 서류가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서류가 80%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2점 한 중반은 돼야 미자전까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 그러면 2점 후반이나 3점 초반이나 3점 중반 아이들도 미자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들이 와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미술 활동이 풍부해야죠. 네, 거꾸로 내신은 굉장히 1점대로 좋은데 미술 활동이 저조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작년보다. 그럼 어떤 식으로 미술 활동 자체가 네네.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 작년에 처음으로 미술 그 비교과 활동이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면서 코로나 상황이 그 줄어든 상황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러면 10개를 안 쓰고 5개를 쓰면 예고 애들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예고가 훨씬 활동이 많은데 이건 예고가 불리한 거 아니냐.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홍익대학교 비교과 활동에 보면 활동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이제 활동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이거는 각종 대회 수상 활동, 뭐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자율 창작 및 전시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뭐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같은 활동 유형일 경우 예를 들면 동아리를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내가 정식 동아리 이것도 하고 자율 동아리 이것도 해서 동아리의 명칭으로 봤을 때 활동을 한 5가지의 동아리를 했다 이러면 같은 동아리 활동의 유형이잖아요. 이 5개를 합쳐서 한 폴더에 넣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회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자율 창작 및 전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게 총 기타를 빼고 나면 총 7개의 활동이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한 유형씩 묶어서 쓰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부분은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던.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비교과 항목으로 네. 방과 후를 써도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 네네네.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학생부의 기재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5년 전에 이제 학생부 기록부에 5년 전까지는 외부 수상이나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폐단들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외부 대회 수상은 절대 기입할 수 없다. 학생 기록부에. 교내 대회만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 또한 홍익대학교에다가 질문을 하면 외부 공모전이나 외부 수상 실적이 있는데 이걸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면 당연히 자유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규칙은 기재는 안 되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동일한 거는 방과 후가 작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세부 특기사항, 교과 특기사항에 과목과 시간이 다 명시가 됐었는데 현재 고3인 학생들부터 이제 그게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동일해요. 이제 못 쓰게 하는 건 동일한데 틀린 게 뭐냐면 외부 대회나 공모전은 그 활동 유형이 있어요. 활동 아까 유형이 있고 활동 섹터가 있는데 교내 활동 구분이라고 그래서 비교과 교내 활동이 있고 교회 활동이 있고 개인 활동을 이제 선택을 하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내에서 수상한 거는 쓰면 내가 교내 활동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 외부 수상을 쓰면 개인 활동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교내 활동과 개인 활동은 점수의 차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방과 후는 학생 기록부에 기록하지 말아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교내 활동으로 분명히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학생 기록부에 기록만 안 돼 있는 거지 학교 기록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에는 기재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방과 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교외 활동이 아니라 교내 활동으로 인정이 돼서 방과 후 활동은 충분히 기재를 해야 되고. 원장님, 그러면 네.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미술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과 종합 의견 3개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일단 미술 교과 5개 선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선행돼야 될 게 미술 교과가 한 학기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5학기가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꼭 미술 외 교과를 쓰는 것보단 미술 교과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미술 교과가 5학기가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 미술 교과 중에 일단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좀 선정을 하는 게 좋고, 선정이 우수하게 됐다면 똑같은 또 등급이 있다면 단위수가 좀 높을수록 그 다음이 이제 전공 적합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미술 교과를 꼭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선택해서 이제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유형별로 좀 테마를 묶어서 활동 기간과 횟수가 풍성할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쓰는 게 요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요령 같은 경우는 미술 교과도 마찬가지고 미술 교과 부분과 비교과 부분도 작성 요령에서 활동 내용 및 자기 평가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교과는 그 2가지를 합쳐서 600자로 씁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활동 내용 소개를 100자와 자기 평가 의견이 300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교과 부분이 활동 내용 소개와 자기평가 의견이 묶어져서 600자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작성을 할 때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학기 동안 그 과목을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서술은 굉장히 상세하게 하는데 자기 의견이 굉장히 저조하게 작성이 돼서 다 읽고 나면 이 학생은 이 과목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보단 그 과목을 배움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느낀 점, 배운 점, 확장성이나 자기가 여기에서 추구했던 바나 그런 의견들이 좀 더 주가 되게 쓰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비교과 활동도 유형별로 묶어 쓰더라도 그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난이 없습니다. 활동 소개 내용이 딱 100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자기 평가 의견이 300자이기 때문에 활동 내용 소개는 굉장히 단순하게 써도 되고, 자기 평가 의견에서도 모든 활동의 의견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체 유형 활동 중에 가장 본인이 느낀 바가 크고 깨달은 바가 큰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의견으로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합의견란에서는 자기의 전공 적합성과 자기의 진로에 대한 포부가 꼭 들어가서 작성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거고요. 이 3가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스스로 끝까지 글을 책임져 주는 걸 저는 굉장히 권유를 하고요. 물론 수시에 면접에 가게 되면 또 구술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 내용들을 서술을 하고 작성을 할 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좀 이렇게 더 수려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그 수려한 글솜씨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어나 이런 수식어에 너무 꽂혀서 글을 잘 써야겠다는 것보단 본인이 정말 그 과목과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학생답게 글을 써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홍대를 최종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네. 매년 있는 전형이지만 작년과 올해로 넘어오면서 좀 이 선발할 수 있는 단계 전형이 조금 바뀌었고 핵심이 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올해 가장 키포인트는 내신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미술 활동이 풍성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홍대 서울 조금 더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성을 하는 요령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 마시고 학생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담백한 진실되게 쓸 수 있는 거를 꼭 유념을 해서 잘 작성을 하시고 지원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 시간에는 네. 서울대하고 네네. 그 국민대 네네. 또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네. 서울대 비실기 전형과 국민대 시각 AI 디자인과의 그 프론티어 전형 지원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